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찾는 소중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저 사춘기니까, 한때의 방황이니까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픈 현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 내 친구,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절망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일부 칠흑 같은 어둠,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세상을 어떤 색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한 학생은 주저없이 검은색이라고 답했습니다. 앞길이 캄캄해요.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벅차고 학원이나 과외 없이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짓누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상은 온통 검은색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결국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너무나 확고하잖아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절망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요. 성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관계는 때로 성적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요.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러다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매일 눈치를 보게 돼요. 친해지고 나서 들어보면 새 학년이 되었을 때 혼자 밥 먹게 될까 봐 무서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처럼 아이들은 학업, 진로, 그리고 복잡한 친구 관계 속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줄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SNS 계정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들은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글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요. 설마 진짜겠어? 하고 넘겨버리거나 어색한 위로 몇 마디를 건네는 게 전부인 게 현실이죠. 2부,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청소년 자살의 현주소. 자살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아픈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변함없이 자살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해마다 안타깝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70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에서만 51명의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에서만 약 2개 학급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들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가정 내의 갈등. 어른들은 힘들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쉽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힘든 존재가 부모님일 때도 많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혹은 제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이 다투실까 봐 입을 닫아버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사에게 털어놓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이 부모님께 전달되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고립된 섬이 되어갑니다. 3부 터널시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충동성과 터널시야를 꼽습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계획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널시야란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출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자살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극도로 좁아진 시야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립감, 학교 폭력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가정 불화,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 아이들은 터널 시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생각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4부 생명지킴이 되기, 마음을 잇는 4단계 전략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개입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인 마음 이음 활동 전략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전략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마음 알아보기,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세요. 힘들어하는 친구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 죽고 싶다, 살기 싫다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다, 다 고마웠어, 이제 안녕, 나 없으면 다들 편해질 거야 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SNS에 남기는 암시적인 글이나 해시태그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행동의 변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아예 못 자고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등 수면과 식사 패턴이 바뀝니다. 갑자기 주변을 정리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며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지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해의 흔적 또한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상황의 변화, 가까운 사람의 자살, 연인과의 이별, 부모님의 이혼이나 불화, 심각한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2단계, 마음 들어주기, 비난 없이 온전히 귀 기울이세요. 친구의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와 같은 성급한 충고나 비난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뿐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같이 친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3단계, 직접 물어보기, 용기를 내어 생명에 대해 질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직접 물어보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내가 너의 고통을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친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전문가에게 이어주기,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걱정이 돼. 우리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친구의 동의를 얻어 지역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과 같은 전문기관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감지될 경우 110이나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5부, 2가지 이야기, 마음을 잇는 실제 사례. 첫 번째 이야기, 지아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지아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다른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지아는 결국 자신의 SNS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그냥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본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지아에게 다가갑니다. 친구, 지아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지아,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나 왕따인가 봐. 친구, 정말 힘들었겠구나. 혹시 부모님께는 말씀드려봤어? 지아, 말해봤자 뭐해. 해결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애들도 그걸 원할 거야. 이때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미움 전략을 적용해 봅시다. 친구는 이미 1단계, 2단계를 잘 수행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는 말,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거야? 라고 용기 내어 물어보고 4단계로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우리 함께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해보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2번째 이야기, 현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현호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모님과의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그 비밀이 반 전체에 퍼지면서 현호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친구들을 피하던 현호는 SNS에 내 편은 없네. 모두 안녕. 나만 없어지면 되지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본 다른 친구가 현호에게 말을 겁니다. 친구, 현호야, 너 요즘 괜찮아? 점심시간에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어? 현호, 아니야, 별일 없어. 친구, 혹시 친구들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을까? 현호, 됐어. 그냥 나 같은 놈은 사라지면 되는 거야. 이 절망적인 말에 친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라고 비난하기보다 사라지면 된다니. 그 정도로 힘든 거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며 현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처럼 소중한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혹시 자살까지 생각한 건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 청소년들이 겪는 아픔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수많은 도움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터널의 끝에 서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충고나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어둠 속에 함께 들어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터널 밖으로 나가는 길을 함께 찾아주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곁의 소중한 생명지킴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찾는 소중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저 사춘기니까, 한때의 방황이니까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픈 현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 내 친구,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절망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부, 칠흑 같은 어둠,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세상을 어떤 색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한 학생은 주저없이 검은색이라고 답했습니다. 앞길이 캄캄해요.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벅차고 학원이나 과외 없이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짓누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상은 온통 검은색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결국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너무나 확고하잖아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절망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요. 성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관계는 때로 성적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요.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러다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매일 눈치를 보게 돼요. 친해지고 나서 들어보면 새 학년이 되었을 때 혼자 밥 먹게 될까 봐 무서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처럼 아이들은 학업, 진로, 그리고 복잡한 친구 관계 속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줄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SNS 계정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들은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글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요. 설마 진짜겠어? 하고 넘겨버리거나 어색한 위로 몇 마디를 건네는 게 전부인 게 현실이죠. 2부,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청소년 자살의 현주소. 자살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아픈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변함없이 자살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해마다 안타깝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70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에서만 51명의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에서만 약 2개 학급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들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가정 내의 갈등. 어른들은 힘들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쉽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힘든 존재가 부모님일 때도 많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혹은 제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이 다투실까 봐 입을 닫아버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사에게 털어놓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이 부모님께 전달되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고립된 섬이 되어갑니다. 3부, 터널시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충동성과 터널시야를 꼽습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계획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널시야란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출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자살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극도로 좁아진 시야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립감, 학교 폭력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가정 불화,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 아이들은 터널 시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생각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4부, 생명지킴이 되기. 마음을 잇는 4단계 전략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개입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인 마음 이음 활동 전략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전략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마음 알아보기,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세요. 힘들어하는 친구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 죽고 싶다, 살기 싫다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다, 다 고마웠어, 이제 안녕, 나 없으면 다들 편해질 거야 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SNS에 남기는 암시적인 글이나 해시태그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행동의 변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아예 못 자고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등 수면과 식사 패턴이 바뀝니다. 갑자기 주변을 정리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며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지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해의 흔적 또한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상황의 변화, 가까운 사람의 자살, 연인과의 이별, 부모님의 이혼이나 불화, 심각한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2단계, 마음 들어주기, 비난 없이 온전히 귀 기울이세요. 친구의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와 같은 성급한 충고나 비난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뿐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같이 친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3단계, 직접 물어보기, 용기를 내어 생명에 대해 질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직접 물어보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내가 너의 고통을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친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전문가에게 이어주기,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걱정이 돼. 우리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친구의 동의를 얻어 지역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과 같은 전문기관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감지될 경우 110이나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5부, 2가지 이야기, 마음을 읽는 실제 사례 첫 번째 이야기, 지아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지아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다른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지아는 결국 자신의 SNS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그냥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본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지아에게 다가갑니다. 친구, 지아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지아,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나 왕따인가 봐. 친구, 정말 힘들었겠구나. 혹시 부모님께는 말씀드려봤어? 지아, 말해봤자 뭐해. 해결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애들도 그걸 원할 거야. 이때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미움 전략을 적용해 봅시다. 친구는 이미 1단계, 2단계를 잘 수행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는 말,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거야? 라고 용기 내어 물어보고 4단계로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우리 함께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해보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현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현호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모님과의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그 비밀이 반 전체에 퍼지면서 현호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친구들을 피하던 현호는 SNS에 내 편은 없네. 모두 안녕. 나만 없어지면 되지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본 다른 친구가 현호에게 말을 겁니다. 친구, 현호야, 너 요즘 괜찮아? 점심시간에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어? 현호, 아니야, 별일 없어. 친구, 혹시 친구들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을까? 현호, 됐어. 그냥 나 같은 놈은 사라지면 되는 거야. 이 절망적인 말에 친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라고 비난하기보다 사라지면 된다니. 그 정도로 힘든 거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며 현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처럼 소중한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혹시 자살까지 생각한 건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 청소년들이 겪는 아픔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수많은 도움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터널의 끝에 서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충고나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어둠 속에 함께 들어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터널 밖으로 나가는 길을 함께 찾아주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곁의 소중한 생명지킴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찾는 소중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저 사춘기니까, 한때의 방황이니까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픈 현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 내 친구,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절망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일부 칠흑 같은 어둠,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세상을 어떤 색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한 학생은 주저없이 검은색이라고 답했습니다. 앞길이 캄캄해요.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벅차고 학원이나 과외 없이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짓누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상은 온통 검은색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결국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너무나 확고하잖아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절망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요. 성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관계는 때로 성적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요.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러다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매일 눈치를 보게 돼요. 친해지고 나서 들어보면 새 학년이 되었을 때 혼자 밥 먹게 될까 봐 무서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처럼 아이들은 학업, 진로, 그리고 복잡한 친구 관계 속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줄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SNS 계정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들은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글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요. 설마 진짜겠어? 하고 넘겨버리거나 어색한 위로 몇 마디를 건네는 게 전부인 게 현실이죠. 2부,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청소년 자살의 현주소. 자살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아픈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변함없이 자살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해마다 안타깝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70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에서만 51명의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에서만 약 2개 학급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들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가정 내의 갈등. 어른들은 힘들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쉽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힘든 존재가 부모님일 때도 많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혹은 제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이 다투실까 봐 입을 닫아버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사에게 털어놓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이 부모님께 전달되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고립된 섬이 되어갑니다. 3부, 터널시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충동성과 터널시야를 꼽습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계획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널시야란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출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자살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극도로 좁아진 시야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립감, 학교 폭력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가정 불화,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 아이들은 터널 시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생각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4부, 생명지킴이 되기, 마음을 잇는 4단계 전략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개입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인 마음 이음 활동 전략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전략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마음 알아보기,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세요. 힘들어하는 친구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 죽고 싶다, 살기 싫다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다, 다 고마웠어, 이제 안녕, 나 없으면 다들 편해질 거야 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SNS에 남기는 암시적인 글이나 해시태그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행동의 변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아예 못 자고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등 수면과 식사 패턴이 바뀝니다. 갑자기 주변을 정리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며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지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해의 흔적 또한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상황의 변화, 가까운 사람의 자살, 연인과의 이별, 부모님의 이혼이나 불화, 심각한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2단계, 마음 들어주기, 비난 없이 온전히 귀 기울이세요. 친구의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와 같은 성급한 충고나 비난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뿐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같이 친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3단계, 직접 물어보기, 용기를 내어 생명에 대해 질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직접 물어보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내가 너의 고통을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친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전문가에게 이어주기,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걱정이 돼. 우리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친구의 동의를 얻어 지역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과 같은 전문기관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감지될 경우 110이나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5부 2가지 이야기, 마음을 잇는 실제 사례. 첫 번째 이야기, 지아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지아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다른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지아는 결국 자신의 SNS에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그냥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본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지아에게 다가갑니다. 친구, 지아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지아,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나 왕따인가 봐. 친구, 정말 힘들었겠구나. 혹시 부모님께는 말씀드려봤어? 지아, 말해봤자 뭐해. 해결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애들도 그걸 원할 거야. 이때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미움 전략을 적용해 봅시다. 친구는 이미 1단계, 2단계를 잘 수행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는 말,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거야? 라고 용기 내어 물어보고 4단계로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우리 함께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해보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2번째 이야기, 현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현호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모님과의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그 비밀이 반 전체에 퍼지면서 현호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친구들을 피하던 현호는 SNS에 내 편은 없네. 모두 안녕. 나만 없어지면 되지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본 다른 친구가 현호에게 말을 겁니다. 친구, 현호야, 너 요즘 괜찮아? 점심시간에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어? 현호, 아니야, 별일 없어. 친구, 혹시 친구들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을까? 현호, 됐어. 그냥 나 같은 놈은 사라지면 되는 거야. 이 절망적인 말에 친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라고 비난하기보다 사라지면 된다니. 그 정도로 힘든 거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며 현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처럼 소중한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혹시 자살까지 생각한 건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 청소년들이 겪는 아픔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수많은 도움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터널의 끝에 서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충고나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어둠 속에 함께 들어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터널 밖으로 나가는 길을 함께 찾아주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곁의 소중한 생명지킴이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찾는 소중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참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저 사춘기니까, 한때의 방황이니까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픈 현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 내 친구,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절망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부, 칠흑 같은 어둠,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세상을 어떤 색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한 학생은 주저없이 검은색이라고 답했습니다. 앞길이 캄캄해요.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벅차고 학원이나 과외 없이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짓누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세상은 온통 검은색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결국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너무나 확고하잖아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절망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요. 성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관계는 때로 성적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요.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러다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매일 눈치를 보게 돼요. 친해지고 나서 들어보면 새 학년이 되었을 때 혼자 밥 먹게 될까 봐 무서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처럼 아이들은 학업, 진로, 그리고 복잡한 친구 관계 속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줄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SNS 계정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들은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글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요. 설마 진짜겠어? 하고 넘겨버리거나 어색한 위로 몇 마디를 건네는 게 전부인 게 현실이죠. 2부,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청소년 자살의 현주소. 자살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아픈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변함없이 자살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해마다 안타깝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70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에서만 51명의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에서만 약 2개 학급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들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가정 내의 갈등. 어른들은 힘들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쉽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힘든 존재가 부모님일 때도 많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혹은 제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이 다투실까 봐 입을 닫아버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사에게 털어놓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이 부모님께 전달되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기댈 곳 하나 없이 고립된 섬이 되어갑니다. 3부 터널시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충동성과 터널시야를 꼽습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계획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널시야란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출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자살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극도로 좁아진 시야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립감, 학교 폭력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가정 불화,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 아이들은 터널 시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생각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4부 생명지킴이 되기. 마음을 잇는 4단계 전략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개입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인 마음 이음 활동 전략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전략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마음 알아보기,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세요. 힘들어하는 친구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 죽고 싶다, 살기 싫다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다, 다 고마웠어, 이제 안녕, 나 없으면 다들 편해질 거야 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SNS에 남기는 암시적인 글이나 해시태그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행동의 변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아예 못 자고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등 수면과 식사 패턴이 바뀝니다. 갑자기 주변을 정리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며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지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해의 흔적 또한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상황의 변화, 가까운 사람의 자살, 연인과의 이별, 부모님의 이혼이나 불화, 심각한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2단계, 마음 들어주기, 비난 없이 온전히 귀 기울이세요. 친구의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와 같은 성급한 충고나 비난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뿐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같이 친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